네, 알짜 정보를 알려드리는 돈 되는 경제 코너입니다. 보통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를 사고 싶어들 하시죠. 네. 근데 아파트를 사려면 이 청약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청약저축과 분양제도에 대해 오늘 알아볼 텐데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정진석 부동산 컨설턴트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도 이제 주변의 권유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약통장에도요,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예금, 부금, 저축, 뭐 종합저축 굉장히 많던데 어떤 건가요? 많이 부으셨네요. 5년이면요. 네, 먼저 이제 그 2009년 그 9월 달에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이제 첫 출시가 됐습니다. 상품이 되고요. 그 뒤로부터 쭉 왔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금과 부금의 기능을 추가한 것이 이제 그 주택종합청약통장인데요. 잠깐 자료 한번 보시면요.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일군은행권 가서 신청이 가능한 건데요. 잠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청약저축은 말 그대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기관, 그러니까 LH라든지 광주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임대나 분양에 대해서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통장이고요. 청약 부금과 청약 예금은 이제 개인이 다 가능하고 이제 민영주택에 한해서 근데 이제 가입 그 1순위 자격 가입이 되는 게 2년 이상 이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제한이 맨 없고 오른쪽에 있는 거. 네, 맨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뭐 민영이 됐든 공공주택이 됐든 간에 모든 주택에 다 해당이 되고요. 말 그대로 만능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1순위에 해당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그래서 아마 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2년이었는데 이제 6개월로 줄어들었네요. 방금 전에 그 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건립한 주택, LH에서 만든 것들, 임대는 맨 왼쪽에 있던 청약저축이랑 이번에 새로 나온 주택종합청약저축. 이 두 가지만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제 청약저축은 예전부터 가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걸 기능을 그대로 살려주고 2015년부터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은 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만 있으면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모든 기능을 합쳤네요. 네네. 청약 통장에 이게 돈을 이렇게 넣고 있어도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해서 1순위 자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순위 자격을 얻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보면. 까다롭죠. 근데 많이 지금 완화된 겁니다. 6개월 이상만 가입 기간만 6개월 이상 가입하시면 되고요. 납입 회차가 6회 이상. 6회 이상 되고 예치 금액이 이제 250만 원 이상 되시면은 어찌됐건 1순위 자격은 획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얘네보다 많이 지금 간소화된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만큼 1순위가 많이 늘어났다라고도. 그래서 당첨되기가 더 힘들다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쉬워지기 쉬워졌는데 이제 그만큼 많이 늘어나니까 당첨 확률이 그렇습니다. 어렵군요. 만일 제가 1순위에 당첨이 되면 당첨이 되기 전에 1순위에 해당이 된다. 그럼 모델하우스 가서 보면 되는 건가요, 집을? 보통 이제 모델하우스 가면 줄줄이 막 엄청 막 길게 서 있고 막 인기 지역 모델하우스로 그러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내가 1순위 자격 조건이 돼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을 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이제 그 우리 인터넷에 네이버에다가 검색창에 아파트 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아파트 튜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국민은행 가입자분들은 국민은행 가서 하셔야 되고 국민은행 사이트 가서 하시면 되고 그 외의 은행 가입자들은 이제 아파트 튜라는 사이트 가서 청약 이렇게 신청하시면서 공인인증서 갖고 신청하시면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1순위 자격 조건을 걸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 점수 나오고 이렇게 딱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딱 자격 요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시면은 유의할 점이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무주택 기간 그다음에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이 점수가 좀 난해하다 보니까 이거 클릭 한번 잘못하시면은 설령 당첨이 됐는데 부적격자로 해서 진짜 이 아픈 속을 막.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당첨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못 기재해가지고 그게 점수가 이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탈락이 됩니다.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 너무 또 높게 기재하시면은 당첨이 됐는데 자격을 또 나중에 부적격자로 해서 박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지만 LH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면서요? 공공주택
가고 이제 임대하고 분양이나 임대를 받기 위해서는 LH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두 번째 방송인가 myhome.go.k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하면 또 되는 또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는 그럴 때는 이제 LH 가서 이제 LH 홈페이지 들어가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따로. 네. 그럼 모델하우스는 갈 일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그 다 당첨이 되고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자녀 세대가 남았을 때 내 집 마련 신청 가서 직접 신청하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요즘 아시다시피 광주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럴 때만 가시면 됩니다. 모델하우스는.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경우 청약할 때 어떤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자격 기준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까다롭죠.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아, 집이 없는 세대. 네네, 집이 없는 세대주여야 되고, 뭐 심한 경우는 이제 소득 조건, 부부의 소득 연소득 합산 6천만 원 이하라든지, 어떤 부양가족 수라든지. 재산 내역까지 자동차가 몇 cc까지 이렇게까지 다 나오는데요. 잠깐 보시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한데 이거를 갖고 이제 동점자일 경우 가리는 조건이 있어요. 전용 면적 40m 제곱 초과주택일 경우는 저축 총액이 많은 자. 통장에 얼마만큼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느냐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일 경우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 횟수. 예, 이렇게 해서 청약통장의 조건 갖고 결국은 동점자를 갖다 처리하는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금 큰 집 들어가려면 저축 금액이 많아야 되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작은 집 같은 경우에는 납입 횟수나 기간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도 뭐 청약 이렇게 들어놓은 지가 꽤 오래돼서 몇 군데 시도를 해봤어요. 아파트 투유 가서 시도를 해서 이렇게 해서 당첨되게끔 실수는 안 하신 모양이시네요. 실수는 안 하고 정확히 했는데 점수가 낮더라고요. 일단 그대로 하니까. 근데 이제 번번이 다 떨어졌습니다. 뭐 이제 공공주택, 민영주택 다 안 됐는데 요거 이제 가리는 어떤 그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예, 그 소위 말해서 청약가점제라는 것이 이제 2007년도에 도입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도입이 됐는데요. 이제 사실은 무주택 오래 사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한 거고요. 이 기준을 좀 본다고 하면은 통상 이제 배점이라고 하거든요. 배점 구성을 보면요. 표를 좀 보시면 청약가점 기준표라고 해가지고 가입 기간하고 무주택 거주 기간은 1년에 2점씩 이제 가산을 해주는데요. 제가 요거는 이제 보기 쉽게 표를 이제 편집을 한 건데 5년 이상 되시면은 5년 이상 6년 이하 되시면 12점, 10년 이상 11년 이하면은 22점. 15년 이상 16년 이하면 32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는 저렇게 나가고요. 우리 또 이제 부양가족 수가 있잖아요. 부양가족 수가 있는데 자료 한번 또 보시면요. 본인일 경우는 저 혼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5점이거든요. 무조건 5점이라는 점수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그리고 제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총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되는 거죠. 저 빼고 3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점이 제 부양가족 수 점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가지고 이제 아파트 신청하고 그다음에 기준을 거기서 가르는 거죠. 가점에 대한 기준을. 그렇군요. 그러면은 모집 세대 전부 다 저렇게 가점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줄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 모집 세대가 가리죠. 우리 500세대라고 한다고 하면은 통상 500세대 모집하면은 이제 특별 공급 10% 빼고 청약 가점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주는 분량이 40% 정도, 약 200세대 정도를 갖다가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부터 순서대로 쭈르르 내려오는 거죠. 40% 네, 200세대 정도가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60%는 추첨. 예, 꿈을 잘 꾸셔야 되겠죠. 그 추첨도 굉장히 당첨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 네,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또 특별 공급이라는 얘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특별 공급이면 1순위보다도 먼저 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별 공급도 이제 이건 할 말이 많은데요.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신 가령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국가 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3자녀 이상 자녀를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무부 분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이 대상자에 한해서 1순위보다 먼저 공급을 합니다. 그분들은? 예, 1순위보다 먼저 공급을 하는데요. 통상 500세대 정도면 10% 한 50세대 정도 비율을 갖추고 해가지고 나눠서 공급을 해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법안이 좀 바뀌었죠. 2016년도에 특별공급 비율을 지자체장
광주 같으면 우리 시장님이죠. 시장님께서 비율을 이제 승인을 할 때에는 15%까지도 상향시켜서 특별 공급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특별 공급은 어떻게 접수를 할 수 있는지? 접수는 이게 이제 서류가 굉장히 많아서 현장에서 일일이 서류를 현장 접수를 보통 하는 게 원칙인데요. 네. 특별 공급이 이제 좋으신 분, 이제 좋다는 것은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들 많잖아요. 신혼부부들이. 근데 신혼부부들께서 특별 공급 접수하시고 특별 공급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도 1순위를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특별 공급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1순위로 또다시 접수가 가능하니까 좀 기회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한번 특별 공급에서 접수를 하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니까 이제 그 특별 공급 제도에서 무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더 이제 유리한 것 같은데 무주택자의 어떤 뭐 산정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제 기간을 어떻게 봐야 무슨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인가. 무주택자뿐이 아니라요. 1순위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이제 과거에 그 주택을 집이 있었던 경우 없었던 경우 아닌가요? 예, 없었던 경우 죄송합니다. 여부에서 X. 30살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을 보는데요. 결혼을 30세 이전에 결혼을 안 했다 한 경우는 모집 공고일까지 30세부터 쭉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무주택 기간을 보는데 가령 27살에 결혼을 했어요. 27살에 결혼을 했으면 27살 때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때까지 무주택 기간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33세에 미혼남이면 그러면 30세부터 이제 그렇죠. 지금까지 입주 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27세에 결혼했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면 27세부터 입주 공고일까지. 그 결혼 유무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네요. 좀 달라집니다. 그럼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주택을 한번 소유했던 분들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좀 복잡한 기간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결혼을 안 했을 경우 집을 한번 소유를 했었어요. 집을 한번 결혼 안 했는데 집을 갖고 있었어요. 예, 집을 27살 때 부모님 상속으로 집을 받았다가 29에 집을 팔았어요. 29에 집을 팔았는데 우리가 30세 기준이잖아요. 예, 29살 때부터 집을 팔았으니까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미혼일 경우는 30세잖아요. 30세부터 가고 결혼을 했어요. 27살 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저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데 결혼을 했다가 집을 팔았는데 만 30세 이전에 팔았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30세 이전에? 그러면 그때부터 집을 판 날부터 지금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중간에서부터 머리가 지금 띵 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도 헷갈릴 것 같은데 본인 이제 기준에 맞춰서 본인 기준에 맞춰서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제 30세 이전 전후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집에 내가 갖고 집에 어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과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매매일자 기준으로 꼭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인날짜와 그렇죠. 매매일자 기준으로 무주택을 보니까는 그냥 막연하게 나 언제 내가 집을 팔았으니까 그때부터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투유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잘못 체크하면은 나중에 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꼭 서류를 확인하시고 체크를 하시는 그러한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첨되기도 어렵고 일단 복잡하고 복잡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좀 당첨 잘 될 수 있는 꿀팁이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해지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길게 가고 또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유리한 게 이 제도의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제도의 허점일 수도 있는데요. 뭐 부양가족 수는 이제 사람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요. 근데 사실 특별한 팁은 없습니다. 뭐 꿈을 잘 꾸시든가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로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복권은 사야지만이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청약도 해야지만이 어찌됐건 간에 내가 원하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니까 청약 같은 거는 뭐 저희들끼리 흔히 얘기하는 뭐 돈 들어간 일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해보셔서 좋은 집 마련하시는데 일단은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자격 요건이 되는 거니까 그럼요. 일단은 청약저축에 가입을 해놓고 나서 또 당첨 여부는 또 운에 맡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아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지역 광주에서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다고 하면은 일단 광주 거주하신 기간이 3개월. 3개월 이상. 네, 이상. 3개월 이상 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입 기간이 6개월. 6개월 이상. 그리고 가입 횟수가 6회 이상. 6회 이상 돼가지고 예치 금액이 25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1순위 자격이 정확히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5개월하고 25일 돼가지고 1순위라고 우겨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하면 당연히 이제 떨어지니까 설령 당첨되더라도 네, 1순위 떨어지니까. 작용 여건 잘 기억해두면 그렇죠. 좋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청자로부터 온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9461번님, 주택 청약은 저와 배우자가 따로따로 넣을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 알려주세요. 네. 항상 어려운 질문 시간인 것 같은데요. 따로따로 넣을 수가 있고요. 1인 1계좌니까요. 은행 가셔가지고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가셔가지고 은행 가서서 청약통장 가입하러 왔다 가면요. 그 안내하시는 분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까요. 따로따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541번님, 주택 청약을 해지하게 되면 저축됐던 돈은 100% 해약금 없이 다른 통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해지하게 되시면요. 이거는 보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해지연금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요. 100% 내 돈 그대로 다 갖고 이자까지 해서 나오는 거고요. 해지했다가 통상 재가입을 하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6개월 만에 다시 1순위가 된다고 그랬죠? 6개월이라는 시간과 예치를 다시 해놓으시면 6개월 1순위 자격이 다시 또 부활이 되니까. 예, 그런 일이니까는 다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돈 찾으셨다가 그대로 다시 재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뭐 해약금 같은 건 없는 거죠? 위약금이나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저축이에요. 저축이에요. 은행 저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팁을 좀 더 드린다고 하면은 내가 이 돈을 꼭 써야 될 상황이 생기면 해지하지 마시고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세요. 그 돈에 대해서. 그 돈에 담보로 해가지고 1%밖에 이자가 안 되니까 거의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좀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 유지시키시면서 이렇게 돈은 또 이렇게 이용하게 또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마치기 전에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이군요. 인기 지역에 당첨이 되려면 몇 점 정도 가야 된다? 통상 광주 지역 광주에서 보면은 사실은 60점 이상 돼야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5점 이상 되신다 그러면은 가점에 좀 신경 쓰여서 1순위가 한 55점, 60점 그 정도 되죠. 네, 통상 건설사들이 분양 현장에서 가점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높은 데는 뭐 60점, 59점, 좀 작은 데는 한 55점. 요 정도 사이에서 통상 가점 커트라인이 저는 나오더라고요. 40 몇 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40점 정도. 추첨으로만 추첨만 기대해야 됩니다. 55점, 60점 정도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잘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약과 분양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정진석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